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에 오래도록 떡볶이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나름 포부가 대단했죠. 음식 솜씨 좋다는 말은 당연하듯 들었고, 특히나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으니까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워낙 음식을 정성을 들여 만드시는 분이셨고, 정갈하고 맛이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그 솜씨를 세 딸 중에 제가 물려받았는지 신혼 세댁 때부터 남편이 음식 맛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학원비라도 마련할 요량으로 결혼 생활 15년 동안 아끼고 아낀 돈을 가지고 작은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를 너무 쉽게 봤나 봐요. 동네 꼬맹이들 코 묻은 돈도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골목인데다가 작은 학원들이 있는 곳이라 제법 몫이 좋다는 생각에 권리금도 제법 주고 차린 가게는 다달이 월세 내고 재료값으로 소진하고 나면 인건비가 나올까 말까더라고요.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텨보자 싶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흐르더니 1년이 되더군요. 코 흘리며 매일 오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주변의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우리 집 떡볶이가 자꾸 생각난다 하시는 그 말에 기운이 나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싸고 맛있고 깨끗하게 만들어 팔자라는 생각으로요. 우리 애들도 매일 와서 먹고 집에 가 학원을 보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판다는 것은 제 자부심이 됐습니다. 커다란 철판을 3개 건 가스불 앞은 제게 도화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예쁘고 맛있는 떡볶이를 그려냈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땀이 송글송글 맺혀도 맛깔스런 떡볶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들마다 보람차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름에 부글거리며 끓는 떡볶이판 앞에 서야 할 때는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병에 물을 얼려 끈으로 묶어 아기 엎듯 메고 일했다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쓰러지거나 더위를 먹어 무슨 일 나겠더라고요. 물병의 무게만큼 더 묵직해진 몸은 버거웠지만 더위보다는 그게 나을 정도였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깨며 허리며 무릎, 발목,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다 잊게 해주는 건 음식이 하나도 안 남고 다 팔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인정받은 것 같고 그날 하루는 더 알차게 보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리하고 청소하면서도 콧노래가 흥얼거려지고 아팠던 발바닥도 안 아픈 것 같고요. 제가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리고 있으면 남편도 아이들도 오늘 다 팔렸어? 기분이 좋네? 라고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양 조절에 실패해 아까운 재료들만 드리고 남은 떡볶이를 버려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버리기나 아깝다는 생각에 일부는 집으로 가져가 제 저녁이 되기도 했고 남편의 소주 안주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는 대부분은 버려야 했죠. 어떤 날은 야, 그래도 이 정도만 버리는 게 어디냐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아유 이 많은 걸 아까워서 어쩌나 할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딱 맞아떨어져 장사를 곱게 접는 날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재료가 다 소진되어 못 파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매일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철판을 내려다보며 혼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습니다. 대체로 11시쯤 문을 열어 7시쯤 문을 닫는 떡볶이만 파는 그런 가게였기에 더 그런 집요함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 튀김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야끼만두 정도나 팔았고 순대도 조금만 떼어다 찜솥에 걸어두고 팔면서 구색만 맞췄거든요. 어쨌든 주된 메뉴는 떡볶이라는 나름의 신념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떡볶이 하나에 거창하게 신념이니 중점이니 하는 게 우습게 들으실 수 있지만 제 존재감을 자랑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었으니 비웃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행을 하듯 장사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학원비보다 순수익이 더 커져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조금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벌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는 될 정도였죠. 제가 장사하는 2년 동안 큰아이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초등학생이던 둘째는 중학생이 되어 제가 돈 버는 보람이 더 느껴졌습니다. 용돈 받아가고 학원비 받아갈 때 전보다 눈치 덜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 그렇게 해주려고 장사한 거니까요. 장사하기 전에 회사원이던 남편의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이야 당연했죠. 처음에는 제가 장사한다는 소리에 인상을 확 구기며 싫다고 하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2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동료들과 술 마시고 들어와 술값 냈다며 웃더라고요. 생전 어디 가서 그런 거 못하던 사람이라 저도 그저 잘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치 부리는 거 아니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니 기분 좀 낼 수 있지 하고요. 그렇게 가게를 시작하고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물론 몸은 고됐죠. 집안일은 남편이 전보다 더 돕고 아이들도 설거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족들 먹일 반찬 해놓고 밥 안쳐 놓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빨래 마른 것 걷어 다림질하고 구석구석 걸레질이라도 하려면 몸이 무거웠으니까요. 그저 매일 떡볶이 맛있다는 손님들의 말소리에 힘을 얻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주말 중 일요일은 저도 쉬었는데 그런 날에도 손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눈이라도 붙이려 누웠다가 어서 오세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보며 피식 웃더라고요. 남편은 아니 가게가 그렇게 좋아? 라며 놀란 눈으로 보기도 했죠. 4평도 안 되는 가게에서 떡볶이를 파는 일은 저의 생활에 큰 비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아이들은 쓱 보고 조금 더 퍼주며 나름 착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장사를 하는 게 저만 좋게 챙기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자는 생각은 장사 시작할 때부터였는데 저도 겨우겨우 가게를 유지해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래도 남는 게 있는 정도가 되고 남아서 버리는 것보다 마음이라도 더 편하게 푸짐하게 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더 그랬죠. 마무리하는데 떡볶이가 생각보다 더 남아 좀 늦게 있어 볼까 하는 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가는 발걸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포장용 봉투에 담고 있는데 한 녀석이 쪼르르 오더니 아줌마, 이 떡볶이 싸서 집에 가져가시나요? 라며 묻더군요. 오며 가며 봤던 얼굴이기도 했고 아이가 눈을 빛내며 묻기에 솔직하게 아니 떡볶이 사러 왔니? 어쩌지? 좀 불고 식어서 맛이 없을 텐데 이거라도 가져갈래? 아줌마가 돈은 안 받을게 라고 했죠. 그랬더니 네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라며 까치발을 들고 콩콩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떡볶이 해준다면 엄마 최고, 엄마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던 모습이 떠올라 떡볶이를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마음이 좋더라고요. 머리가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여가며 인사를 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서 돌아가는 아이를 보자니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어차피 버리려고 했던 떡볶이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쉬고 월요일이 되어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떡볶이를 받아갔던 아이는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와 떡볶이를 사 먹고는 또 고개가 땅에 닿을 듯 인사를 하고 막자짓걸하게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구나 싶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녀석이 또 나타났더라고요. 정리를 할까 말까 하던 차에 말이죠. 이번에는 확 오지는 못하고 주춤거리기에 떡볶이 더 먹고 싶어서 왔어? 라며 제가 먼저 물었더니 무슨 고민이 있는 듯 말하기를 주저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 녀석 나름의 사정이 있구나 싶어 저번보다 조금 적게 남았는데 괜찮아? 라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영락 없는 아이더라고요. 오늘은 이만큼만 가져가고 내일부터는 7시까지 맞춰서 와. 그럴 수 있어? 아줌마가 따로 좀 빼놓을게. 라고 하자 얼굴이 더 환해지더니 감사합니다. 라며 또 고개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연거푸 하고는 볼볼거리며 가더라고요. 옷차림이나 행색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저 녀석에게도 있겠지 싶어 떡볶이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매일 2인분 정도 떡볶이를 매일 싸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낮에는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으러 왔고요. 궁금했지만 괜한 걸 물어 아이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말을 삼켰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염치를 무릅쓰고 매일 그렇게 떡볶이를 받아가는 것이 무슨 사정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떡볶이를 사 먹으러 올 때도 은근히 더 챙겼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말을 했더니 큰애는 그냥 떡볶이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혹시 집에 끼니 챙겨줄 사람은 없고 매일 떡볶이 한 그릇만 사 먹을 용돈 정도만 받는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라며 주라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공짜로 먹고 싶으면 어떻고 어려우면 어때? 어차피 남는 떡볶이라며 누군가 잘 먹어주면 좋지. 우리도 엄마가 남겨온 떡볶이는 먹기 싫잖아. 매일 먹어도 엄마 가게 가서 먹는 게 좋지. 그냥 궁금해도 말고 주기로 한 거 그냥 잘 챙겨줘.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의 떡볶이는 앞으로도 계속 챙기기로 결정이 났죠. 일요일은 쉬니 토요일 저녁에는 일부러 더 만들어 넉넉히 챙겨주었죠. 막내의 말대로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궁금증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래도 절대 묻지 않고 맛있게 먹으라며 웃는 얼굴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그런 책에 감사하다며 사탕이나 껌을 한 개씩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속으로 간식만 먹다가 어쩌려고 하는 생각이 들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의 사정을 제가 속 시원히 알지 못하니 다른 건 못하더라도 떡볶이라도 제대로 챙기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 손에 떡볶이를 들려보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떡볶이를 후다닥 먹고 아쉬워하는 것 같으면 은근슬쩍 떡볶이 몇 개 더 접시에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환히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청량하고 기분 좋아졌습니다. 그런 모습 보는 재미에 장사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수익이 비슷했거든요. 방학 때는 포장해 가는 손님이 늘고요. 3년이 되니 조금 장사하는 리듬이 생기고 그 맛에 또 찾는 손님이 생긴 거죠. 아이는 부지런히 매일 저녁 7시에 가게에 와서 떡볶이를 받아갔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싶어도 괜히 자존심이 상해 안 올까 싶어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를 저는 매일 저녁 기다렸습니다. 어떤 날은 달걀을 더 넣기도 하고 야끼만두도 더 넣고요. 은근슬쩍 순대도 챙겨 떡볶이 곁에 넣기도 했죠. 그랬는데 그 아이는 하루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서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이사 가면 아줌마 가게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라며 울먹거리며 하는 아이의 말에 저도 놀라서 어머, 어디로 가는데? 멀리 가니? 서운해서 어째?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아줌마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 알았지? 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괜히 앞으로 떡볶이 못 챙겨줘서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그렇게 그 아이가 안 오면서 남은 떡볶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똘망똘망한 아이의 모습이 안 보이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괜히 다른 아이들에게 더 챙겨주면서 서운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장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며 아이들 학원비, 용돈을 챙기면서 등록금을 하기 위한 돈도 따로 챙겨 모을 수 있게 되니 마음은 더 넉넉해졌습니다. 통장 보는 재미도 있고요. 매일 아침 은행 가는 일이 즐거웠으니까요. 아이들은 그런 제 모습이 자신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주어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또 남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거면 충분하죠. 온 가족 건강하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요. 가끔은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행복이 더 컸기에 저는 여전히 장사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죠. 세상에 돈 벌러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자체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더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저희 큰애가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에 턱하니 붙은 겁니다. 그것도 의대에 말이죠. 시댁에서는 시골 마을에 현수막도 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어깨가 으쓱해지고 장사를 하러 가는 발걸음에 날개를 단 것 같았죠. 남편은 우리 집안의 의사라니 이게 무슨 경사냐, 꿈이냐 생시냐 라며 올라간 입꼬리가 한동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난리가 났죠. 저희 사는 동네에서는 의대 가는 아이가 흔치 않았거든요. 의대생이 매일 먹은 떡볶이라는 소문에 몇몇 학부모는 사가기도 했습니다. 어휴, 이 집 아들이 매일 여기 와서 떡볶이 먹고 의대 갔다면서요? 사장님, 이제 고생 끝나셨네요. 부러워요. 라는 말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저 철부지 어린애 같던 아들도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잘 키워주셔서 제가 수험생 생활 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이야기하니 마음도 든든했고요. 막내는 그런 오빠를 보며 괜시리 부담도 되고 부럽기도 한지 입을 삐죽거리며 아, 오빠는 진짜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해. 나도 맨날 엄마 떡볶이 먹는데 아이, 눈치 보여. 라고 하면서 어리광을 부리더라고요. 막내도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큰애가 누굴 닮았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니고 싶다는 학원만 보냈지 과외 한 번을 못 시켜줬는데 말이죠. 주변에서 엄마가 열심히 떡볶이 팔면서 아이들 잘 키운다는 소리만 듣고 정작 제가 한 건 없었거든요. 남편과 둘이서 소주 한 잔 기울일 때면 우리는 아이들 거저 키웠어. 우리가 해준 거라고는 입히고 먹인 것밖에 없는데 잘 커져서 너무 고맙지. 나중에 애들한테 짐 안 되려면 부지런히 모아야 돼. 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더 장사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해야 했죠. 조잘조잘 수다스러운 아이 손님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저 제자리에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막내는 오빠와는 갈 길이 달라서 의대는 가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 능력껏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일이 많을까 걱정이 됐나 봐요. 제가 들어가면 빨래도 객해져 있고 간식 먹은 설거지도 해놓고 하더라고요. 학원 가기 전에 들러 엄마 고단할까봐 막내가 하고 나간 거죠. 어떤 날은 밥통에 밥도 새로 해놓고 나갈 때도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그저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 덕분에 소문이 잘 나서 그런지 장사는 꾸준히 잘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잘 되는 건 반짝이었고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조금 더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덕분에 대학 다니는 아이 용돈도 두둑히 줄 수 있고 막내 학원비, 용돈 걱정 없었죠. 남편이 받는 월급은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하고 저희 노후 자금으로 야금야금 모았습니다. 남편은 노후 통장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더라고요. 제가 장사해서 번 돈은 가게 월세 내고 재료비, 가게 공과금 내고 아이들 등록금으로 모으고 용돈 주고 나면 없었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막내 대학 졸업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이었죠. 그 시절에 저는 떡볶이를 팔며 매일 힘들고 지쳤지만 그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큰애와 같은 대학의 경영학과에 들어갔을 때는 와, 진짜 내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자식들이 대학을 잘 가줄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오빠 때문에 부담된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막내가 너무 대견했고요. 남편은 막내 눈치를 보다가 속이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막내까지 대학에 갔으니 부지런히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도 많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엉덩이부터 힘이 빡 들어갔습니다. 신바람까지는 아니어도 몸이 가볍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흐르고 장사를 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어 8주년 특별 할인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남들은 유난이다 했을 수 있지만 그런 날이라도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주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50%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무료로 나누라고 했지만 저도 나름 장사꾼이 다 돼서 그런지 재료값은 남겨야 되겠더라고요. 속물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날은 떡볶이가 다른 날보다 더 빨리 소진되어 일찍 들어가서 쉬었죠. 그날도 이른 소진에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가게 앞에서 주저하며 힐끗힐끗 보는가 싶더니 주춤주춤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나 어쩌지? 오늘은 50% 행사하는 날이라 떡볶이가 벌써 없어요. 라며 제가 아는 체를 하자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머니, 제가 5년 전에 아주머니가 싸주신 떡볶이를 먹고 잘 버텨서 이렇게 컸어요. 이 돈은 제가 조금씩 모은 건데 제발 받아주세요. 라는데 저는 그 아이가 도저히 눈에도 익지 않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가게 언제 왔었어? 내가 조금씩 더 준 떡볶이 값을 치르겠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제가 와서 받은 건 아니지만 제 친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5년 전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저녁마다 와서 떡볶이 받아간 이라고 하니 그제야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아이가 있었어. 어머나, 그 아이가 먹은 게 아니었구나. 어머. 라며 놀라는 제게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제가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저녁을 굶는 걸 알고 그 친구가 제게 아주머니 떡볶이를 매일 가져다 주었어요. 괜한 자존심에 고맙다고도 안 했는데 그 녀석이 전학을 가면서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왜 그러는 건지 그 친구가 누군지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넉넉히 떡볶이를 싸주셨다고요. 그 친구네 옆집 지하방에 저희가 새들어 살아 저희 형편을 알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면서 라고 하니 그제야 가졌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으며 똘망똘망했던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쩐지 매일 신나게 떡볶이를 받아가던 아이의 뒷모습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굶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이 될 생각에 신이 났던 거죠. 새삼 기특하고 그때 알았다면 다른 반찬이라도 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유, 학생,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나는 그저 남는 떡볶이 싸준 것밖에 없는데 고맙다는 말은 그 친구에게 해야지. 나는 학생이 누군 줄도 몰랐는데 라며 그저 웃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아이에게 떡볶이만 주었으니까요. 네, 그 친구에게도 제가 평생의 은인이라고 꼭 은혜 갚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주머니를 찾아뵌 건 저 그 떡볶이 먹으면서 남는 떡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음식하는 사람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이 한 음식 먹으면 그 사람까지 좋아지는 거라고요. 아주머니가 싸주신 떡볶이는 그냥 남는 떡볶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신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 듣고 꼭 은혜 갚아야지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번 돈 모은 거예요. 그때 못 드린 떡볶이 값을 이렇게 갚아드리고 싶어요. 라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고개 숙인 학생을 일으켜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학생이 지난 일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찾아와 이야기해줘서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두 아이 다요. 하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받나요? 분명 학생이 힘들게 모은 돈일 텐데요. 학생, 내가 마음은 너무 고마워. 하지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학생도 이 돈 벌려고 얼마나 아끼고 힘들게 모았겠어. 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더 좋은 거 사 입고 그래. 부모님께 선물도 하고. 나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 라고 했죠. 그러자 그 학생은 힘들게 모은 돈 맞아요. 이 100만 원 모으려고 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도 돌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아주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떡볶이는 라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흑흑 울더라고요. 우는 학생을 이끌어 자리에 앉히고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라고 주고는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학생은 눈물을 닦더니 아주머니가 그때 떡볶이 안 주셨으면 저 매일 저녁을 굶었을 거예요. 저를 키워주시던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때마침 사기를 맞은 아버지는 사기꾼 잡는다고 이리저리 다니시느라 저를 못 챙기셨거든요. 엄마는 어릴 적부터 없었고요. 라며 울먹거리는 학생을 보자니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집에 온 아버지가 이것저것 챙기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니 있는 것들은 학교에 점심 도시락으로 싸가서 먹고 저녁은 굶으면서 버텼죠. 그걸 그 친구가 안 거예요. 참, 그 친구 이름은 한성준이에요. 아주머니께 이름이라도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사정을 알고 나서 며칠 뒤부터 매일 떡볶이를 한 봉지씩 가져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배도 고팠지만 맛이 정말 좋았어요. 친구네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그 친구가 사오는 건가 싶으면서도 묻지도 못했어요. 제가 갚아줄 돈이 없는데 물어보기만 하고 계속 받아서 먹을 용기가 없어서요. 그 친구도 별말 없이 주고는 배시시 웃고 갔고요. 그렇게 1년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프니 계속 받았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사기꾼을 잡아 돈도 다는 아니어도 좀 받으시고 했다면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상황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걸 알게 된 성준이가 다행이라며 엉엉 울면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제 이사 간다며 잘 지내라고, 너무 다행이라고, 자기가 없어도 혹시나 배고프면 아주머니께 가서 떡볶이 가져다 먹으라고, 아주머니는 주실 거라고, 1년 동안 이름도 안 물으시며 그냥 주시더라. 남는 거라고 하셨는데 항상 따뜻하게 포장해 놓으셨더라. 하면서 저에게 자기는 가져다만 준 거니 꼭 그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하라고 하고 이사 갔어요. 그 후로 지금도 가끔 편지하며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꼭 아주머니께 은혜 갚았다고 하고 싶어요. 제발 이 돈 받아주세요. 라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그런 학생의 어깨를 다독이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착하게 자란 학생이 대견했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 것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1년을 어린아이가 친구를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떡볶이를 나른 그 아이의 마음도 너무 따뜻했고요. 하지만 그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학생, 너무 고마워. 아줌마는 이렇게 학생과 성준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것 같아. 내가 떡볶이 장사하면서 제일 기쁘고 나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나중에 나이 들어 아쉽지 않으려고 장사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돈을 받으면 내가 뭔가 바라고 한 것 같이 느껴져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지고 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 엽서나 좀 써줘. 종종 들러서 떡볶이도 먹고. 내가 성준이 학생이랑 도훈이 학생은 평생 공짜로 떡볶이 줄게. 알았지? 라며 제가 눈물을 닦으며 학생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요. 그런 저를 보고 학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고민을 하더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말씀을 들으니 그럴 것도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제 연락처 놓고 갈 테니까 심부름 시키실 일이나 가게에 일손 부족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그런 거라도 제가 돕고 싶어요. 라는 학생의 그 얼굴이 너무 곱고 예뻐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학생은 저를 하듯 인사를 하더니 갔습니다. 학생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는 조금 달랐지만 제게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그 학생에게 고맙고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학생은 토요일이면 저희 가게에 와서 제가 가게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고 가게의 노후한 시설을 제게 알려주면서 고치는 것을 돕기도 하더라고요. 지나시던 다른 어른들께서 막내 아들이에요? 이 집 딸이 막내라 하지 않았어? 라고 물을 정도로 제게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바람에 제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더니 손이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을 보게 되었죠. 집에 가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죠. 아이들은 가만히 듣더니 그 친구가 우리보다 나은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가서 떡볶이나 먹을 줄 알았지. 생전 엄마 도울 생각은 안 했는데 창피한데? 라며 웃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더군요. 제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가게에 오면 그저 하나라도 입에 더 넣으려고 그거 챙기느라 일손을 돕지 않는 게 서운하다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는 가짜않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만 고마웠구나 싶더라고요. 학생이 제게 고맙다며 일을 도우니 은근슬쩍 받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가족들에게 자랑까지 하다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학생이 오면 떡볶이 먹고 얼른 가서 공부해. 이제 그만해도 돼. 아줌마가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어. 학생이 일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배시시 웃으며 저 공부 못해요. 어릴 때부터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인문계 못 갔어요. 학교에서 잘 배워서 졸업하는 대로 취업해서 아버지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저희 아버지 요즘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 그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저희 방 2개짜리 전세는 살아요. 아버지는 보일러 쪽 일을 하시는데 꾸준히 일이 있을 때가 1년 중에 겨울이라 저는 다른 기술 배우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어렵게 모은 돈을 아줌마 준다고 찾아온 거야? 그 돈 아버지 드리지 그랬어. 라며 놀라서 제가 학생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씩 웃더니 그 돈은 제가 잘 썼어요. 아주머니 안 받으신다고 해서요. 지금 생각해도 그 돈은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괜한 곳에 사치라도 했나 싶어 학생을 살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잔소리를 좀 해볼까 하다가 괜히 기분 상해 오지 않을까 싶어 안 했습니다. 은근히 학생이 돈을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물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었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괜히 물었다가 이상해 보이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 굳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않고 장사나 열심히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입에 떡볶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나름 좋았거든요. 큰아이 클 때 생각도 나고 다 커서 오는 단골들을 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 제 마음을 학생은 알았는지 열심히 잘 먹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 떡볶이는 전에 먹을 때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이러니 손님이 꾸준히 오죠. 라면서 떡볶이를 먹는데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그런 너스레를 자연스럽게 부릴 만큼 학생과 저는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한 3개월을 주마다 만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그 학생에 대해 알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잔소리도 하고 장갑이나 양말도 챙기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장갑을 껴보고 짓던 그 환한 미소는 너무 아기 같아 저도 좋아지더라고요. 큰 거는 혹시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 쉬는 날 시장 간 길에 산 것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좋아하니 더 좋은 걸 해줄 걸 싶더라고요. 어느새 도훈이 학생이 저희 가게에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수다를 떨며 한 주에 있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어린 학생이 아줌마와 이야기하는 게 재미도 없었을 텐데 어찌나 웃으며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는지 좋았습니다. 가끔 성준이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둘 다 그리워하며 성준이 학생에 대해 칭찬을 하기도 하고 보고 싶다, 한번 놀러 오라고 해라, 멀리 가서 한번 오기는 힘들겠다 등등 이야기가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었죠. 분명 제가 알던 얼굴은 다 사라지고 어느새 큰 학생일 텐데 도훈이 학생과 나눈 편지 속 성준이 학생은 그때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도훈이 학생도 그런 마음인지 저에게 성준이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촉촉한 눈빛으로 아줌마 아시죠? 걔가 그렇다니까요 라고 할 때가 많았죠. 아마도 추억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저와 성준이, 도훈이 이렇게 셋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도훈이 학생의 비밀인 것이겠죠.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고 그 비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입단속도 잊지 않았죠.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요. 남편과 큰애는 우리가 이야기해도 누가 알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알지를 못하는데 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는 알았어, 엄마. 근데 그 친구 둘이 같이 오면 너무 좋겠다. 이사간 그 친구는 멀리 이사간 거야? 라며 공감해주고요. 안 그래도 편지 주고받으니 어디로 이사갔는지 물어봤는데 세상에 제주도로 갔다더라. 부모님께서 제주도에서 농장 운영하신다고 거기까지 내려간 거래. 그러다 보니 이쪽까지 오기 힘든가 봐. 라고 했더니 저희 막내가 더 서운해하면서 발까지 동동 구르며 그럼 서울로 대학 오기 전까지는 못 보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도훈이 학생과 성준이 학생이 다시 만나는 날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언젠가는 그렇게 만나는 날이 오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열심히 살면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살아야지 했습니다. 도훈이 학생이 가게에 오고 나서 손님들이 갑자기 좀 늘더라고요. 장사가 좀 더 잘 될 때도 있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한 여자 손님이 제법 많은 양을 포장해달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장사만 하시면서 대단하세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라고 하더니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라더라고요. 어머, 누가 그래요? 난 그냥 떡볶이만 부지런히 팔았는데? 라고 했더니 아,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베푸신 떡볶이 먹고 힘든 시기에 배고픔을 버텨서 은혜 갚으려고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아 갔더니 안 받으시더라며. 아주머니 떡볶이는 매일 먹고 다시 먹어도 맛있다고 한 학생이 사연을 적어서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100만 원을 기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연을 동장님께서 보시고 그냥 넘기기 아깝다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거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은근히 여기 어디냐고 묻는 분들 많던데요. 라며 가시더라고요. 그 손님이 가시고 나서야 도훈이 학생이 돈을 어디에 알차게 썼는지 알았고 제가 물었을 때 빙그레 웃던 얼굴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손님들이 오셔서 진짜 맛있네요. 장사 더 오래 하세요. 라며 덕담을 하시며 가신 이유도 알게 되었고요.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손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건 좋았습니다. 아마도 그분들 마음속에 여기서 사 먹으면 나도 어려운 이웃을 돕겠지
하는 생각이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100만 원을 동사무소에 기부하며 좋은 곳에 써주십사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제가 이런 생각을 말했을 때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떡볶이 이 동네에서 팔아서 우리 애들도 대학 다 보내고 우리도 조금 더 여유로워졌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라는 남편의 말에 용기가 더 나더라고요. 마음은 먹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돈으로 기부하는 건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라 그랬는지 선뜻 동사무소에 가지지 않았거든요. 애들은 엄마 멋지다고 하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목표가 더 생겼습니다. 내년 겨울이 시작될 때 기부를 하자고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니 기분 좋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 장사가 조금 더 잘 돼도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죠. 좋은 일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보람이라는 이자가 붙는 거요. 그 보람이라는 이자는 마음에도 몸에도 에너지가 생기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기부를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공의에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지났죠. 그 과정이 어찌나 정신없이 바쁜지 멀리 떨어져도 군의관 갔을 때가 나을 정도였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막내는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를 준비하고 싶다고 해 여전히 공부 중이었고요. 중간에 연수 삼아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박사까지 하고 싶더래요. 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말릴 수도 없어. 그러라고 했는데 학비는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하고 싶다는데 해야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떡볶이 만들어 팔았습니다. 도훈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다녀오더니 자동차 수리 자격증을 따서 정비소에 취직을 해서 월급이 나오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부지런히 모아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자고 했다면서 웃더라고요. 너무 대견해 반찬도 챙기고 영양제도 챙기며 먼 친척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반가운 사람을 데리고 왔다며 군복을 입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경례를 하며 서 있는 모습이 영락 없더라고요. 10년 만에 보는데도 그 똘망똘망한 눈빛이 그대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 성준이 학생, 진짜 어릴 때 그대로 컸다 라며 뽀르르 달려나가 안아주었더니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훈이와 저를 지켜주셔서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고 한 바퀴 삥그르르 돌리더군요.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가움과 고마움이 섞여서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엄마 괜찮아? 하며 서 있더라고요. 저는 민망도 하고 그 상황이 너무 좋아서 웃으며 여긴 웬일이야 우리 딸. 엄마가 이야기하던 학생들 세상에 군대 제대했다고 왔대. 라며 호들갑스럽게 신이 난 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도 웃으면서 우리 엄마 신났네 참나 라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저희 막내보다 도훈이 학생과 성준이 학생이 3살이 더 적다 보니 어린애들과 제가 그러고 있는 게 웃겨 보였을 수 있죠. 그러더니 아니 오랜만에 일찍 끝나서 엄마랑 데이트나 할까 했지. 나 곧 논문 들어가면 한참 시간 안 나니까 라며 가게에 온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들 갑자기 만났으니까 다 같이 가서 저녁이라도 먹을까? 이렇게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성준이 학생은 10년 만이고 도훈이 학생은 말만 듣고 처음이지. 이렇게 만나진 김에 그러자 라고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해서 가게 근처에 있는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도 오라고 하고 아들은 늦는다고 해 못 보고요. 그렇게 북적북적 있다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들이 모여서 다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엄청 많이 웃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은 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성준이 학생이 제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와서 입대를 했는데 전공이 막내와 같더라고요. 무슨 인연인지 말이죠. 군 제대하고 자신도 더 공부하고 싶다더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날 이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서로 잘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덕에 성품도 좋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됐네 라며 좋아하더니 얼마 전에는 둘이 식을 올렸습니다. 시댁이 제주라며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딸은 교수 임용 준비하고 있는데 성준이 학생, 아니 사위가 많이 돕는데요. 사위는 내놓으라는 대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도훈군은 공업사 과장이라며 으쓱해서는 축의금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쪽과 사위 쪽에 다 했으니 무리한 것 같습니다. 나도 결혼할 때 양쪽에서 받으면 되죠 라고 웃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버지와 방 2칸짜리 신축 빌라를 매매하고 좋아하더니 열심히 돈 더 모아서 장가갈 거라고 웃는데 어찌나 기특하던지 결혼하면 축의금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얼른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장사할 맛이 납니다. 아무래도 장사가 제 치질인가 봅니다. 자꾸 목표가 더 생기네요. 기부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아이들 등록금은 끝났고 남편도 퇴직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요일, 월요일 쉬면서 둘이 데이트 삼아 여행도 다닙니다. 멀리는 못 가도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내고 있으면서요. 저 부자죠. 아들의, 딸의, 사위의 마음으로 만난 조카까지 있으니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신이 머무는 순간이 있다고 하죠. 그 순간을 잘 잡으면 사람은 기회를 잡고 행복해진다고요. 저에게는 성준이 학생을 만났던 그 순간이 신이 머물다 간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꼭 그 순간을 잘 잡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을 곧 만나지시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